한국과 일본은 거리상으론 가깝지만 마음은 멀어진 가까우면서도 먼 사이입니다. 양국은 코로나에 대응하는 방식도 달랐는데요. 한국은 초반에 큰 확진자 증가세를 보이다가 추적, 검사, 치료의 방식으로 방역에 성공한 나라로 꼽히게 되었고, 반대로 일본은 도쿄올림픽의 무산 그리고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치료에 전념한다는 이유로 추적과 검사에 집중하지 않았고, 그 결과 확진자가 폭증하여 한국보다 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거리도 가깝고 같은 아시아 계열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양국을 비교하는 분위기는 많았는데요. 21일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러스로 인한 재정 지원, 기술에 능통한 한국이 문서 작업 위주의 일본을 이기다 라는 제목으로 양국의 긴급재난금 지원에 대한 비교 기사를 올렸습니다. 한국은 가구당 40에서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2차 추경 예산, 그리고 일본은 국민 1인당 10만엔을 주는 예산안이 4월 30일에 각각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급 속도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그 차이를 양국의 일처리 방식으로 봤습니다. 통신은 한국의 중앙집권적인 행정 능력과 국민 식별 시스템이 현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빠른 정보 검증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광대역 및 무선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큰 몫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 전용 정보 사이트를 비롯한 각 은행들의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었고, 오프라인으로도 어떻게 신청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으며, 저소득 등의 280만 가구는 신청하지 않고도 통장에 현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19일 기준으로 한국은 전체 가구 중 재난지원금 수령 비율이 80%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한국과 같은 날 예산을 승인받은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의 72%가 재난지원금 10만엔에 대한 신청서 우편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14일을 기준으로 약 3분의 1의 지자체가 온라인 청구에 대한 유인물을 배포한 상황인데, 일본 인구 1억 2,700만 명 가운데 16%만이 온라인 신청에 필요한 핀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지원금 지급이 어려운 형편이며, 이 때문에 일본 지자체는 우편 청구를 통한 서류 신청 작업에 의존하고 행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 카드나 핀코드를 받으려면 오랜 시일이 걸리기도 하고, 핀 번호를 여러 번 잘못 입력하면 사용이 차단되어 관공서에 직접 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도쿄에서는 수백 명이 관공서 앞에서 수시간 동안 줄을 서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일본의 실제 재난지원금 지급률은 19일을 기준으로 19%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양국이 유사한 정책을 펼쳤지만 즉효성에 있어서는 일본의 장황한 서류 중심의 방식보다 한국의 빠른 기술 중심의 행정이 더 적합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럼 해당 기사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전 국민이 완전히 감시하에 놓여있는 나라와 비교하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그렇지만 지적한 관공서 일은 확실히 개선할 여지가 있어. 속도에 주목하면 그건 한국보다 일본이 느리지만 금액에 주목하면 일본은 한국보다 많이 받으니까 고맙다. 그것만 생각하면 느린 것은 용서할 수 있다. 서류, 인감 등 확실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일본은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뭐든지 IT로 변하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부러 미국 언론이 한 일을 비교하는 거야. 한국 직원이 쓴 걸까? 어찌됐든 한국도 미국도 말할 필요가 없어. 그냥 단지 편리해지고 싶은 기분은 있지만 말이야. 전기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은 슈퍼재해 대국 일본에서는 불안해. 지진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완성되기 전에는 아날로그 쪽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 현 사태를 뛰어나게 대응한 것은 한국과 대만이라고 모두가 인정한다고 생각한다. 확실히 일본의 관공서도 민간기업도 구시대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이 그다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시대에 뒤처진 나라가 되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전대미문의 위기를 계기로 새로운 혁신에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관할 필요도 없고 일본은 높은 잠재력이 있다. 그렇게 믿자 다들. IT 후진국이라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각 나라에 맞는 방식이 있다고 생각해. 모든 대응이 늦은 건 사실이지만 굳이 남의 흉내를 내야 할까? 진단검사에 이어 IT에서도 한국이 일본에 승리했네. 대단하네. 이것도 개인보다 국가에 의한 통제를 우선시한 결과겠지? 행정에서 IT 시스템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물론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도 IT화가 가장 늦어. 30년 전부터 그다지 변하지 않았지. 시스템을 만드는 기술자도 부족하고 인재도 부족해.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면 개인정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맹렬하게 반대해.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어중간한 시스템이 되지. 항상 그런 패턴이야. 아마 일본에서 행정의 IT화는 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나는 신청서가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다. 물론 받은 사람도 꽤 있겠지만 도대체 언제 도착하는 건지 모르겠네. 온라인 신청도 오류가 속출하고 복잡해. 실제로 일본은 선진국이면서도 매우 보수적인 국민성을 가지고 있고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우선 국민이 변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지만 그러한 인식조차 없다. 한국의 현금 지급은 확실히 빠르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느립니다. 그렇지만 인구도 국토 면적도 정치 체계도 다른데 뭐든지 한일을 한 묶음으로 비교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한국의 IT 쪽이 압도적이다. 패배를 담백하게 인정하면서 나아갈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다양한 의견도 있지만 마스크나 지원금이 아직 수중에 들어오지 않거나 제대로 되지 않은 건 유감스럽지만 현실이다. 이 점은 솔직히 한국에 접고 감정이 아닌 장점을 배우는 정치가 필요하다. 이 지적은 확실히 아픈 곳을 찌른다. 일본은 회의 서류 중심의 아날로그 문화를 벗어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시간만 지연되고 판단 능력만 낮아질 뿐이다. 해외 언론의 눈은 날카롭지만 일본 정부, 국회의원, 국민조차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겸손이 부족하다. 이러한 분석조차 완전 부정하는 태도를 유지한다. 열등한 부분은 인정하고 개선하자. 여기에 관해서는 일본이 형편없습니다. 적어도 한국 다음일 것입니다.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본의 공무원들은 위기의식이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는 이길 수 없습니다. 미국이 말하는 대로야. 일본은 여전히 아날로그고 분명히 후진국이지. 원시시대의 일본. 더 무서운 것은 바보 같은 정부에게 비판도 의견도 내지 않는 국민성이다. 100년 후에도 도장을 찍으며 작업해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